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의자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기가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수험생들은 더 오래 앉아 있을 것이고 또 회사원들 아주 오래 앉아 있겠죠. 저는 걱정되는 분들이 운전하는 게 업인 사람들이에요. 택시 운전하시거나 버스 운전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이 앉아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몸에 안 좋은데요. 앉아 있는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같이 8시간을 앉아 있어도 이것이 수시로 자꾸자꾸 다른 자세랑 변화가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요. 연이어서 너무 긴 시간 같은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오래 앉아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요. 이 엉덩이 근육이 꺼지는 거예요. 엉덩이 근육이 죽는 거죠. 젊은 학생들은 엉덩이 근육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40대가 넘어가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엉덩이는 꺼져요. 여러분 나이 들었는데 엉덩이 많이 나온 사람 보셨어요? 배는 들어가고 엉덩이 나온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배는 나오고 엉덩이는 꺼지거든요. 노화의 가장 큰 축이요. 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에 달려 있어요.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만 살아 있어도 성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의 거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근육을 많이 살려야 되거든요. 배가 나온다라는 것도 복근이 없어진 거고요. 엉덩이가 꺼진다라는 것도 엉덩이 근육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엉덩이 근육이 죽게 되면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걸을 때 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이 엉덩이 근육을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걸을 때 자세가 변해요. 왜냐하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근육이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하나의 혈관이나 하나의 신경이나 하나의 근육이 죽어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 다른 혈관, 다른 신경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다른 근육을 사용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지만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엉덩이 근육이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 근육을 사용해야 선 자세나 걸어가는 자세나 이런 것이 젊고 아름다운 그 사람 인체 본연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엉덩이 근육이 꺼지게 되면 허리도 굽고 몸도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길 갈 때 사람들 뒷모습을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척추가 곧은 사람, 엉덩이 근육, 엉덩이 골반이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주로 많겠지만요. 삐뚤어져 있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어깨가, 이쪽 어깨가 내려갔는데 이쪽에 엉덩이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어깨는 또 올라가 있고 여기 엉덩이 근육은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여기 몸통이 네모 반듯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사다리꼴처럼 밑으로 내려가 있고 여기는 위로 뻗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다른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척추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아주 너무너무 심한 통증의 원인이고요. 그렇게 몸이 틀어져 있으면 이 내장 기관도 다 거기에 맞춰서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일탈을 하게 돼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앉아 있는 자세가 너무너무 안 좋다라는 것.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 왜냐하면 우리 허리가요. 이 척추에서 허리뼈를 요추라고 하거든요.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그다음에 요추가 있는데요. 요추는 5개의 척추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것들이요, 사실 이 척추 중에서 이 요추만큼 운동성이 뛰어난 뼈도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운동성이 좋은 그 뼈들이거든요. 오래 앉아 있으면요, 이 5개의 척추 중에서 2개 내지 3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세에서 2개 내지 3개의 척추만 가지고 우리 몸을 지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추가. 그러니까 그게 긴 시간 지속을 하게 되면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삐져나오면서 어떤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것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섰는데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병원에 가서 이제 CT 찍고 검사를 하면 병원에서는 수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진단이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하지만 여러분 수술하지 마세요. 그거 근육이 잘못되었고 내 자세가 잘못되어서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인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지 그 수술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턱하니 수술을 하고 나면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를 않아요.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셨죠? 척추 수술 뭐 4번 했네, 5번 했네, 그런 사람들 보실 텐데요. 이제 영 젊음이랑은 거리가 멀고 정말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나 생계에도 걱정이 될 만큼 심각한 사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 꺼지고, 그 다음에 자세가 삐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에서도 이 요추를 이제 손상을 입게 되어 가지고 요추를 구성하는 근육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 근육에 약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척추 추간판이 튀어나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이야기고요. 여기까지는 대체로 여러분들이 오래 앉아 있을 때 생기는 질환으로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대장암 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추세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장암이라는 것이 우리 먹는 식이에서 많이 문제가 있다, 너무 기름진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긴다, 저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 맞는 말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대장암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놀라운 추가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래 앉아 있는 거였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왜 오래 앉아 있으면 그것이 대장암의 원인이 되느냐? 여러분, 앉아 있으면 장이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해요. 반대로 여러분 걸었을 때 어떤 반응이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앉았을 때 장이 운동을 안 한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걸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남편이랑 한 15년째 매일 하루에 한 3, 40분씩 따로 시간을 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걸으면 저희끼리 얘기지만 방귀가 나와요. 무슨 말이겠어요? 걸으면 발바닥이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이 발바닥에 많은 경락이 자극을 받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한 30분쯤 걸으면 이 손끝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주먹을 쥐면요,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어요. 뻐근한 느낌. 그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걷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서 손바닥이나 발바닥, 이런 말초잖아요, 심장에서 가장 먼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장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 다음에 변비나 설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요, 매일 3, 40분씩 걸어 보세요. 걸으면 그것만으로도 장이 아주 건강한 운동을 해요. 그래서 가스도 빨리빨리 배출이 되고요, 배변 활동이 원활해져 가지고요, 장 속에 노폐물이 오래 고여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대로 우리가 오래 앉아 있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하루 뭐 열 몇 시간씩 운전을 하시고 운동 안 하고 그냥 퇴근하면 집에 와서 잠만 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 속에 노폐물들이 그냥 고여서 장벽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또 먹는 음식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먹는 음식이 기름진 거, 술,
기름과 술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장벽에. 그래서 늘 술과 술안주로 기름진 것을 먹는 사람들은요, 해마다 장 내시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종, 선종 그런 거 떼내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떼내도 어느 순간 암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술 끊고 기름진 음식 끊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매일 오래 앉아 있는 것 그 보상으로 걷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걷기를. 저는요, 제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걷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효율적인 걷기의 효과를 10배 정도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한 10시간 정도를 앉아 있는데 30분, 1시간 걷는다고 그 독소가 완전히 그 독작용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한 15년 정도를 걸었지만요. 물론 걸어서 얻어진 유익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남편이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오래 앉아서 성경을 보고 또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허리에 탈이 생겨서 1년에 한 서너 번씩 허리를 펴지를 못하고 거의 허리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가지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이 하루에 3, 40분 걷기로 완전 해소가 됐거든요. 너무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딱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좀 더 뭔가,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중환자였는데요. 사지 말단이 저리고 내 건강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나빠지니까요, 그게 어느 수준까지 그 이상은 좋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걸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일상이 있으시니까 평소에 다 바쁜 일상을 해소를 하면서 없는 시간 쪼개내 가지고 운동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농축적으로 운동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걷뛰예요. 제가 걷다가 뛰다가 하라고 그 첫 글자를 따서 걷뛰라는 그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주 젊음을 유지하고 자기 나이보다도 한 20년,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TV나 이런 여러 매체에 소개된 걸 보면요, 거의 헬스장에서 사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한숨이 나는 거예요. 저거를 우리한테 저렇게 하라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식이요법, 그렇게 대단한 음식, 그 다 해서 먹고, 하루에 두세 시간, 그것도 짧죠. 서너 시간 이상씩 헬스클럽에서 어떻게 그러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한데요. 저는 너무너무 하루가 바쁘거든요. 이 바쁜 제가 제 건강을 유지하고 남편과 함께 가장 효율적으로 제 몸을 관리하는 방법, 바로 걷기와 뛰기를 병행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를 거의 쉬지 않고 뛸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제가 올 봄까지만 해도요, 10분을 제대로 못 걸었었거든요. 저도 작년에 뛰기를 잘못하다가 다리 근육을 다쳐가지고 아마 여느 사람 같았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을 정도로 제가 심각했었어요. 그런데도 제 약국 일 다 하고 이 유튜브 영상 일도 다 하면서 버텼는데요. 그것을 이게 그 근육의 손상을 이기고 지금 한 30분을 뛸 수 있게 된 것, 매일 스트레칭을 하루에 한 20분 정도를 하고요. 스트레칭 전문 강사가 올려놓은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 연령대에 맞춰서 저만의 스트레칭 방법을 한번 올려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칭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뛰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걷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살짝씩 뛰기를 하려고 그러면 나이가 한 40대 이상 먹은 사람들은 이 근육이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적당히 풀어주면서 평지를 뛰셔야 돼요. 평지를. 저는 오르막길을 뛰고 내리고 하다가 근육을 다쳤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아주 편리하게 이 좋은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으실 거예요. 평지를 걷다가 뛰다가 하시는데요. 뛰는 속도가 걷기 속도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뛰기를 하면서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이제 걷기나 뛰기를 하는 그분이랑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한 사람은 뛰고 한 사람은 걷는데 두 사람이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예요. 숨도 그렇게 차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걸어요. 걷다가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그 약간 국민체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초중고 다닐 때 이 국민체조라는 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되짚어 보니까 그 국민체조라는 것은 사실 40대, 50대 그 이상 된 사람들한테 필요한 체조예요. 초중고 어린 애들한테는 이 국민체조가 시시해요. 그 아이들은, 저도 그때는 그랬지만 근육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거든요. 그렇게 풀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체조를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0대 이상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몸이 아무래도 뻣뻣해져요. 반드시 뛰기 전에, 걷기 전에 이런 국민체조를 어느 정도 한 뒤에 이렇게 하게 되면요, 훨씬 더 그 운동의 효과를 많이 살릴 수 있어요. 하여튼 걷다가 뛰다가 이것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한 30분 정도만 하셔도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앉아 있었던 그 근육의 피로를 다 풀 수 있어요. 걷다가 뛰다가 하는 이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장 운동 그냥 다 되고요. 그 다음에 꺼진 엉덩이 근육 다 살릴 수 있고, 눌려져 있는 심폐기능이 살아나서요, 팔다리 저림이 없어질 수 있어요. 놀랐거든요. 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자세를 바꿔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반드시 따로 할애를 하세요. 아끼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들 80세, 어쩌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시간 농축시켜서 걷다가 뛰다가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엉덩이 근육 살릴 수 있고요. 허리 건강하게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꼭 스트레칭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건강 유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잊으실까봐 꼭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걷다가 뛰다가 하기 전후에 비타민C 하나를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것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또 다른 세포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후에는 꼭 비타민C를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